저희가 오늘 그걸 좀 분석해봤어요. 국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또 한번 쫙 봤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탈당을 했을 때 국힘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크게 두 가지겠죠.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좀 될까? 그리고 제가 오늘 그 108명의 이 국힘 페이스북을 아마 6명인가 그렇게 2명은 페이스북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단 한 명도 윤석열의 탈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아니면 탈당에 뭐 반발한다든지 네.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없었어요. 탈당을 압박했었던 당 지도부나 아니면 후보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글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의 방탄 그때 그 한남동에서 네. 인간 방패랍시고 막 40여 명이 그 가서 막 싸우고 난리 났던 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윤석열 구속 뭐 기소되고 나중에 또 뭐 윤석열이 또 석방되고 이럴 때 막 또 이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 많은 의원들 다 어디 가고 윤석열 탈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국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탈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108명 중에서 이 윤석열 탈당 관련해서 입장을 낸 사람이 총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를 액션을 하긴 했어요. 이 사람들의 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부터 보죠. 윤석열의 이 글은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 9시 9분에 올린 글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행복도 안보도 없다. 이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자기가 백의 종군 하겠다고 그랬죠. 백의 종군. 저게 인터넷에서는 수의 종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글도 돌고 그렇죠. 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백의가 아니고 수의가 되겠죠.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계엄을 이제 한 이제 그 의도를 저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제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도였다. 이렇게 끝까지 계엄을 지금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문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윤석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그렇죠. 위한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말로는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계엄을 사과했던 김문수에 대한 일단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집계했던 거죠. 탄핵 반대했던 의원이 85명이었고요. 국힘 내에서. 근데 체포영장 저지하러 나갔던 45명, 41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속 기소 후에 입장 표명한 사람이 16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29명이 또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탈당에 입장을 낸 사람이 12명에 불과합니다. 12명. 또 4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이 중에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그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윤석열 탈당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글들은 쓴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죠. 윤상현부터 보죠. 저는 윤상현이 여기 쓴 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한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하네요. 와, 그러니까 윤상현 정도면 찐윤이잖아요. 네. 거의 윤석열의 혀나 마찬가지. 네.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네. 설령 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박스 위쪽에 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네. 바로 그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진심이다. 제발 당을 떠나지 말아다오. 지금은 당을 지켜야 할 때다. 탈당 러시를 의식하고 있죠. 윤상현은 탈당 러시를 예상을 지금 낌새를 채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탈당을 한다는 건 한동훈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윤상현은 나경원과 함께 윤석열의 자진 탈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문수가 파견했었던 메신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의 이제 그 탈당 그 파장이 그 탈당 일반 당원들의 탈당 러시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재옥 네. 의원. 윤재옥 의원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표기합니다. 네. 이게 나름 예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대통령은 그런 거죠. 오로지 윤석열 한 분이다. 근데 윤상현은 전 대통령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미 이제 윤상현의 머릿속엔 당권 경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관심이 윤석열 자체를 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결국 윤석열의 탈당이 이 본인의 당권 도전의 도구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자기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당 결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죠. 네. 탈당에 자기가 뭔가 약간 불편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남대로 이제 윤재옥은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이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네. 이분은 좀 단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중심이 있죠. 예. 네. 나름대로 일단 뭐 충심을 보이고 있는 의원 네. 같습니다. 자, 안철수는 어떻게 썼나 볼까요? 역시 전 대통령으로 표기를 하면서 결단을 존중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로 뭉쳐야 된다. 네. 떠나는 사람은 이제 있고. 네. 안철수가 굉장히 윤석열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래도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안철수답지 않아요. 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제 당권 경쟁을 생각한다면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하고의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만큼은 좀 따뜻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박대출은 사무총장으로 이번에 선임이 됐잖아요. 네.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이게 김문수를 응원하기도 그렇고 윤석열을 응원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대출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네. 그냥 존중합니다요. 첫 문장이. 그리고 결단에 고개 숙입니다. 네. 이제는 남은 이의 몫입니다. 네. 그래도 박대출은 이제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예우는 갖춘 거예요. 그러네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나 박대출은 김문수에 의해서 사무총장 선거에서 돈과 조직을 만주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일단 박대출은 선거가 중요하죠. 네. 윤석열에 대한 예우보다는. 네. 자, 임종득도 윤석열에게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죠. 그렇죠. 최상병 사건에서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으로 처리를 하네요. 전 대통령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전반적인 문장이 굉장히 윤석열에 대한 깍듯한 예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가 아니고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예. 깨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전체적인 톤은 윤석열에 대한 그래도 충심이 자기가 있다 네. 이런 걸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직은 윤석열한테 약간 윤석열이 뭔가 비밀을 예, 최상병 그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님 끝까지 입은 무겁게. 네. 저도 제 입도 무겁습니다. 네. 이걸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발 입 털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권영세 의원이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했어요. 권영세 의원 보시죠.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한 했어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4년 전 입당 원서를 직접 받았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럴 리가요. 권영세는 진작서부터 윤석열의 탈당을 압박을 했었고 관을 짜던 사람이 바로 관을 짜 그죠. 네, 권영세가 관을 짜고 있었죠. 빨리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이 그 조기 대선에 그 조짜도 꺼내지 마라. 조기 대선이냐 굴비 대선이냐 뭐 이런 굴비 얘기. 대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사람이 권영세죠. 네. 하루빨리 윤석열을 이제 관 속에 묻으려고 했었던 권영세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야 이제 윤석열이 탈당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올렸는데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뭘 착잡하겠어요. 시원서 너무 늦게 관 속에 들어간 게 착잡하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들어가냐. 진작에 들어가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나마 전략적인 글을 쓴 사람이 신동욱 의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역시 신동욱 나름대로 이 정치 법조 기자 제가 이 같은 기자로 지자실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역시 눈치가 빨라요. 우리 신동욱. 언론 청구를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저게 사실상 모범 답안이긴 해요. 지금 뭐 그렇죠. 예. 결단을 존중한다 이러면
자, 그렇죠. 그죠?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 대한 뭐 위로 메시지 이런 거 없잖아요. 바로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예, 국민의 예, 철퇴만 남았다. 그렇죠. 네. 위장. 민주당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안전해요. 나중에 씹히지 않아요. 저 그렇죠. 당내에서 네. 넌 탈당할 당시에 너의 위치는 뭐였냐? 나의 위치? 민주당하고 싸웠지. 이렇게 네. 가장 안전한 거. 그렇죠. 나름 전략적인 사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 복잡한 심기가 글에 하나하나 묻어나 있어요. 네. 김기현은 얼마나 윤석열한테 애정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김기현 입장에서는 윤석열 덕분에 언감생심 당대표도 한번 했었고. 당대표를 한번 했는데 네. 얼마 그걸 당대표직을 누리지도 못하고 갑자기 쫓겨났죠. 총선을 앞두고 강제로 쫓겨났죠.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 애보다는 증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도 맨 앞장섰잖아요. 평생을 권력자에 대해서 이제 줄대기를 하는 이 권력의 노예로 살았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던 분인데 김기현이 오늘 그래서는 왠지 그동안에 그 자기를 강제로 당대표의 직에서 끌어냈던 윤석열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네. 여기 그 글에서 두 번째 보면 문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벌써 전 대통령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네. 높이 평가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섭섭할 것 같아요. 김기현 네. 네가 드디어 나를 밟고 가는구나. 네. 내 탈당이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물러나는 게 미래를 위한 결정이야 이놈아 뭐 이런. 브루투스 남아져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 나가니까 당이 이렇게 깨끗해지네요. 이런 느낌으로 반 윤석열이라는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당이 이제 잘 될 거니까 윤석열은 이제 멋지죠. 역사의 순리 이런 국민의 요구 거의 뭐 그 쓰레기를 하나 치우는 듯한 윤석열에 그런 대해서 느낌이에요. 네. 이 말은 부드럽게 했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악담에 가깝습니다. 네, 당의 그 앓던 일을 하나 빼는 듯한. 와 네. 진짜 김기현이 이럴 줄 몰랐어요. 네. 하여튼 제일 좀 안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앙심을 좀 품은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 그다음 강명구 의원도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라는 거 약간 존칭 예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비대위만 비서실장을 했었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한 이제 위로 할 여유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여기도 역시 이제 그 탈당을 막아야 된다. 연쇄 탈당. 그렇죠. 당을 지켜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 윤석열은 이미 이제 잊혀져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의원들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이미 뭐 곡소리 다 네. 내고 끝났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이제 윤석열 뭐 요런 애틋함이 좀 보이는 건 딱 한 명 윤재욱 의원 빼고는 네.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오히려 내 마음속에 윤석열보다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상휘 의원. 윤석열 위로보다는 김문수의 중심의 당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희도 원래 인간 방패잖아요. 윤석열의 인간 방패. 근데 결국은 이상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의 방패가 되고 싶었던 거고 새로운 권력 이제 김문수 앞에 충성을 보이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속내가 좀 뻔해요.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막 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를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조승환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글을 그냥 공유만 딱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요게 이런 사람들이 속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죠. 저런 사람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윤석열의 복심 아니야? 그러니까 나경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좀 안전한 거 아니야? 안전한 내가 윤석열한테 찍히지 않겠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나경원 의원 글을 참조해 주세요. 저게 나중에 이제 나경원 글이 문제가 되면 저는 나경원 글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이
우리가 이제 글을 통해서 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하나의 기준을 한번 삼아봤어요. 리트머스지를 뭘 썼냐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해봤어요. 자, 우선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5명입니다. 윤재옥, 나경원, 권영세, 이상희, 강명구까지 5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또 처리를 해주는 사람은 윤상현, 야, 의외입니다. 윤상현, 그죠? 그다음 신동욱, 임종덕, 안철수, 김기현 이렇게 5명.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쓴 의원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을 아예 쓰지 않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박대출, 아까 보셨죠?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한테 고개 숙인지 얘기가 없어요. 김문수한테 숙인다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윤 어게인 바람이 국힘당 내에서 일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윤 어게인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당권 경쟁에 시작된다면 윤심 후보가 쏠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뭐 나경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윤상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자신의 스탠스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람이잖아요. 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그렇죠. 미묘하게 갈렸잖아요. 나경원, 윤상현은 한 배를 탄 줄 알았는데 역시나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12.3 계엄 직후에 통화를 했던 사람은 추경호하고 나경원이었어요. 그렇죠. 윤상현이 아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윤석열도 아는 거죠. 자신의 이제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보이는 사람은 나경원이에요. 윤상현이 아니고. 그래서 나경원이 뭐 서울시장 선거를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라인업이 당대표 라인업이 형성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의 선거 분석을 하면 자꾸 본선 뭔가 분석을 해도 자꾸 당 이후에 당권 경쟁만 보여요. 제 눈에는. 이분들 머릿속에는 김문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힘당 의원들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권 경쟁이 그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 저놈을 당권 차장을 어떻게 막지? 이 생각이 더 지금 가득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사단, 윤석열 탈당 이 사단 속에 요게 이제 오늘 아침 6시 52분,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 직전에 올린 글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부정하기 9일 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월 16일에 저희가 한번 예고를 했었죠.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힘과 국힘 후보가 윤석열을 부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 조짐이 시작됐다. 이 얘기를 올린 지 2시간이 지나서 윤석열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공교로워요. 그래서 이제 대국민 석고대제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곧 얼음바가지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 것 같다. 뭐 벌써 큰 절하고 난리 났죠. 결국은 100일이 아니고 90일 만에 이재명 후보가 예고했었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국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서는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을 그나마 언급하는 약 10명 정도, 12명. 상류 12, 뭐 마치 그 상류 12의 12 같은데 딱 12명 있었는데 이 12명도 반반으로 생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단 한 명도 윤석열을 끝까지 결사옹위 하려고 했었던 의원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